자, 이제 우리는 응용 측량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게 뭐예요? 각종 기준이 되는 것들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각과 거리에 대한 얘기, 관측값을 얻었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오차가 있을 텐데 이 오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테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를 다 다루고 나서 응용 측량 부분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측량의 테마를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제일 먼저 평면 위치, 즉 2차원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했고, 그리고 높이 위치, 즉 1차원 위치인 수직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측량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3차원 동시 관측하는 얘기를 다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측량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측량이 끝이 난 다음에 측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측량인 지형 측량부터 다룰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응용 측량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응용 측량이에요. 자, 우리가 종래에는 왜 측량을 수행했다고 했죠? 예,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측량을 수행했습니다. 즉, 측량의 목적은 지도 제작이었어요. 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여러 기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그 지도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럼 지도는 왜 제작해요? 지도를 제작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그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일단 지형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지도에 표현된 각종 도식과 또 축척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가지 않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구나, 축척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구나, 이건 등고선을 세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어떤 도형을, 폐 다각형을 만들었을 때, 아, 이 지역의 면적은 얼마구나, 그리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체적은 얼마구나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즉, 간접적인 모든 정보를 지도를 통해서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종래 측량의 목적은 지도 제작이었습니다. 이 지도 그만큼 중요했는데 이 지도가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먼저 지도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지도가 과거에 사용되던 종이 지도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치 지도 하면 되게 답답해들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단히 생각합시다. 수치 지도, CAD 파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수치 지도는 CAD 파일이에요. 그러면 종이 지도는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습기를 머금거나 열에 의하거나 하면 우글쭈글해질 수 있어요. 즉, 신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파일은 습도가 높은 날씨에 습기를 머금게 되나요? 약간 뜨거워지면 늘어나나요? 파일이? 아니죠. 즉,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모두 디지털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지도와 비교했을 때 보관도 쉽고 또 편집도 굉장히 손쉬워요. 일반 종이 지도로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축척을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뭐 기껏 할 수 있는 게 축소 복사 정도겠네요. 하지만 컴퓨터 파일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그 축척으로 언제든지 그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치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물론 뒤에 가서 수치 지도를 또 한번 정확히 다룰 거고. 또 종래 측량은 아까 지도 제작이 목적이었다 그랬죠. 그럼 종래 측량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현대 측량은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현대 측량은 지도 제작보다는 지형 모델링이 더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 컴퓨터상에서 지형 모델링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 지역에 가지 않고도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돌려보고 해서, 아, 이쪽 지역에서 총을 쏘면 여기는 안 맞겠구나 라는 가시도 분석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상현실 데이터로도 활용해서 직접 데이터 그로브를 끼고 또 안경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래 측량의 목적은 지도 제작이었지만 현대 측량의 목적은 지형 모델링이다라는 것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이 지형 모델링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뤘던 이 DEM과 DSM입니다.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수치 표고 모형 또는 수치 고도 모형. 그 다음에 DSM은 디지털 서피스 모델. 그래서 수치 표면 모형 또는 수치 껍데기 모형이죠. 예, 그 DEM과 DSM 이게 바로 지형을 모델링한 형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이 여러 군데서 달랐지만 첫 번째, 종래 측량의 목적은 뭐였다? 지도 제작이었다. 하지만 현대 측량의 목적은 물론 지도 제작이지만 지도 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형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고, 또 다른 점 하나가 종래 측량은 종이 지도를 만들어냈지만 현대 측량은 종이 지도 대신에 컴퓨터로 수치 지도를 만들어낸다. 이 두 가지 아주 다른 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형도와 지형 측량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형도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죠. 지형도가 뭐냐? 지형도. 땅을 그린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떤 지도를 지형도라고 하는가? 볼까요? 자, 지표면상에 있는 거를 그린 거예요. 어떤 거? 지물과 지모를 그린 겁니다. 이 지물과 지모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지물, 지모.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자연이나 인공적인 지물 또는 지모 요거를 표현합니다. 여기에 뭐를 표현해요? 이 위치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 지물과 지모의 형태 또는 크기라든지 형태 그리고 각각의 수평 위치 즉 2차원 위치죠. 또 수직 위치 1차원 위치입니다. 합치면 3차원 위치 이런 위치 관계를 결정해서 이 결과를 일정한 축척과 도식으로 표현한 지도가 바로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그럼 이 지형 측량은 뭐예요?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한 측량을 지형 측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앞에서 말했던 지물과 지모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지물은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체도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천, 호수, 도로, 철도, 건축물 이런 것과 같이 지표면 위에 있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물체를 모두 지물이라고 합니다. 지물. 예, 형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모는 뭐예요? 형태가 없어요. 어떤 거? 산정이라든지 구릉지, 계곡, 평야. 주로 지표면의 기복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땅의 모양새, 지모는 땅의 모양새를 얘기합니다. 땅의 모양새, 지모. 이러한 지모는 쉽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법을 이용해서 이 지모를 표현해야 됩니다. 지모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등고선. 그게 등고선이 막 촘촘히 있으면 경사가 급한 지역이로구나. 그 다음에 등고선이 간격이 굉장히 넓으면 아, 여긴 참 평탄한 지역이로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물과 지모를 먼저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물론 모든 측량이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과거는 주로 일반 측량이 주로 이용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 삼각 삼변 측량, 다각 측량, 그리고 또 평판 측량, 또 시거 측량. 이게 전부 다 XY 좌표, 평면 위치에 대한 거죠. 그리고 높이에 대한 거 수준 측량. 이런 것들 주로 일반 측량에 의해서 지형도 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사진 측량이 발달했죠. 그래서 국토기본도라든지 대규모 지형 측량에는 항공사진 측량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레이저 측량이 들어왔죠. 그래서 항공 레이저 측량이 여기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자체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치 표고 모형, 즉 DEM에 의한 지형 모델링이 제작되지 옛날처럼 종이 지도를 제작하는데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번에는 국토기본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국토기본도, 다른 말로 국가기본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National Base Map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기본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국토기본도, 국가기본도. 자, 그럼 뭐를 국토기본도라고 하는가? 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지형도입니다. 국가기본도가 바로 그 정의인데, 그렇죠? 예. 이 용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국토기본도, 국가기본도. 그럼 뭐예요? 국가기본도. 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지형도. 지형도만 없네? 이게 또 중요한 용어예요. 지형도. 국토기본도는 반드시 지형도만 돼요. 다른 도면은 안 돼요. 지질도, 아니면 토지이용도, 도로도, 이런 거는 국토기본도가 될 수 없는 지도들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뭐가? 지형도가 국토기본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토기본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축척, 정확도, 전국. 그래서 동일 축척과 동일 정확도로 전국을 표현한 지도가, 즉 전국을 표현한 지형도가 국토기본도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축척과 동일한 정확도로 전국을 표현한 지도. 그래서 1966년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합작을 해서 항공사진 측량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지형도가 1대 2만 5천의 지형도예요. 1대 2만 5천. 그리고 75년 우리나라의 기술만으로 우리가 1대 5천의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전국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항공사진 측량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1966년에 1대 2만 5천의 국토기본도를 우리가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75년에 1대 5천의 종이지도를 우리가 국토기본도로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기본도는 뭐예요? 1대 5천이에요. 1대 5천의 지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의아심이 생기죠. 아까 75년도에 1대 5천 종이지도 만들어냈다면서요. 만들어냈어요. 그럼 지금은요? 1대 5천. 그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나라는 30여 년 동안 발전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만든 국토기본도는 종이지도였습니다. 1대 5천의 종이지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지도는 1대 5천의 수치지도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럼 여러분은 또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1대 5천보다 정확한 지도는 없나요? 왜 없어요? 있죠. 시가지 같은 경우는 1대 1000, 아주 엄격하게 봐야 될 때는 1대 500까지도 만들어내요. 엄청난 대축척 지도예요. 그럼 1대 500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타낸 건데, 그럼 우리나라의 국토기본도가 1대 500 아닌가요? 이건 아니죠. 왜? 그 1대 500은 땅값이 비싼 데만 정밀 측량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강원도 태백 어디에 1년 내내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호랑이하고 토끼만 다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1대 500의 지도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쓸데없이 갖다 돈을 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정확한 지도를 만든들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1대 5천, 즉 국토기본도에 있는 그 축척까지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축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거, 즉 전국이 동일한 축척과 동일한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국토기본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울시의 특정 지역, 아주 땅값이 비싼 지역은 1대 500까지도 만들어냈다고 했지만 전국을 포괄하는 게 아니고 국지적으로 조금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국을 다 1대 500으로 만들었다면 그때는 1대 500이 국토기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국토기본도는 측량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1대 5천의 수치지도가 제작돼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국토기본도는 축척과 정확도가 대축척이고 정교할수록 그 나라의 기술력을 표현하는 잣대로도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수치지도 했는데 이 수치지도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최근 수치사진 측량 이게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격 탐측의 영상들 이것도 전부 다 수치값으로 들어옵니다. 또 GNSS 역시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놓는 지점의 XYZ 3차원 수치, 즉 디지털 값으로 표현된 좌표 값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또 토탈 스테이션 이런 것들도 역시 수치로 컴퓨터로 넘어옵니다. 이런 좌표 정보들이 모두 수치 자료로 얻어져요. 그러면서 수치 지도에 의한 지형 표현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 지도는 축적 변경이 쉬워요. 그리고 또 컴퓨터 CAD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쫙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물론 편집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데이터들은 GIS로 넘어갈 때 위상 연결,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 위상을 연결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 GIS의 데이터로 활용이 되기도 하죠. 이 수치 지도로 제작된 자료를 이용해서 지형을 모델링하는 기법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DEM, 수치 지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지도로 만들어져 있으면 모든 좌표값들과 모든 점들이 3차원 좌표 값으로, 즉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DEM을 생성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또 아까도 이런 얘기를 슬쩍 했지만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의 자료로도 그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이 이게 바로 수치 지도입니다. 자, 이건 컴퓨터 CAD 파일을 도면으로 출력해 놓은 거예요. 이 CAD 파일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죠? 종이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또 종이처럼 훼손되지도 않아요. 수치 디지털 값만 계속 갖고 있으면 똑같은 품질의 지도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이 굉장히 용이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등고선만 쫙 뽑아버리고 놔두면 도로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정 주제만 놔두고 그거를 출력하면 그 주제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수치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앞에서 수치지도의 특징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제 수치지도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도형을 좌표계에서의 좌표값, 즉 XY죠. 이 좌표값의 조합과 두 좌표를 연결한 선분을 이용해서 지도의 모든 도형을 표현한 게 수치지도입니다. 즉 모든 도형을 점 이걸로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벡터형 도형 정보 뒤에 가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GIS에서 이 벡터형 도형 정보는 좌표값과 점의 값이죠. 그 다음에 선분 길이에요. 요거의 수치 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료 형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요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각기 다르게 제작된 도형 정보들을 서로 잘 호환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CAD를 포함하여 도형 정보를 제작하는 이런 자료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수치지도에서는 이러한 CAD 형태를 빌어서 작업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자료를 보관합니다. 자, 이번엔 수치지도의 위치 정확도를 한번 살펴보죠. 이 위치 정확도, 실제 공간 위치가 지도상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도라고 얘기합니다. 위치 정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치 지도의 위치 정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개 특별한 점들, 특정한 점들을 샘플을 뽑아요. 그래서 이 점들을 선택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값들을 비교합니다. 즉 정확한 정보원으로부터 추출한 좌표값과 비교해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얼만큼 이 수치도가 정확한가를 우리가 검증하고 있어요. 이 수치도의 정확도, 위치 정확도의 척도로는 우리가 편의와 정밀도를 사용합니다. 자, 편의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예. 참값과 최화값의 차이를 우리가 편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 까먹었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오차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예요? 참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값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측값을 갖는데 관측값은 참값과 가깝지 않은지 가까운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관측값과 참값의 차이를 우리가 참오차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갖고 양이 안 차죠. 참값은 알지 못해도 최대한 참값과 가까운 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요? 맞아요. 여러 번 관측을 해요. 여러 번 관측한 다음에 평균을 내요. 이게 우리가 정의했던 최화값이죠. 그래서 이 최화값과 참값의 차이를 우리가 편이라고 얘기했었고, 최화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일단 이 플레이를 스톱하세요. 그리고 앞에 가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있죠? 점검해보고 다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평균 제곱근 오차를 사용해요. 루트 민 스퀘어라. 우리 무지하게 앞에서 오차론에서 많이 다뤘던 거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n-1의 이거분의 잔차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했던 평균 제곱근 오차 루트 민 스퀘어라.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치지도가 갖고 있는 속성, 이 속성이 얼마나 정확한가는 어떻게 판별합니까? 데이터베이스 내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형 측량 쪽이니까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GIS 쪽에 가면은 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일단 그냥 받아두세요. 그래서 이 수치지도의 속성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그 메타데이터 요소의 해석과 표현이 올바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은 이산, 쭉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진 게 이산이죠. 거기에 반대되는 게 연속이에요. 이산 변수 또는 연속 변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정확도를 찾는 방법은 위치 정확도를 찾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